우선 토론자들끼리 우선 그 상호 얘기가 이루어질수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이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도 보완되는 그런 사항이라 그러면 같이 뭐 코멘트나 질문을 같이 해주시면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은기 교수님께서 우선 GM밀 관련해서 처음부터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럴 수 있었으면은 국민들로부터 더 혼돈이 없고 아예 한 번에 끝내서 안정감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았겠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이건 아마 유사한 질문 같은데 같은 부처 말고 왜 따로따로 검사법을 개발하지 말고 같은 검사법을 처음부터 해서 공유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거 아마 같은 질문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이것은 식약처하고 농축산식품부 두 부처에 공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어디 농축산식품부터 말씀해 주실래겠습니까? 어떻게? 네, 먼저 그 김은기 교수님하고 그때 최재로 국장님께서 또 날카롭고 또 이렇게 날카로운 또 지적 그리고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번 밀 사건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못할 부분이 있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그 뭐라 그럴까 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좀 강하게 얘기를 할 건데 그러지 못한 점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바라겠습니다. 처음부터 왜 이 검사법을 이제 좀 더 정확한 검사법을 가지고 하지 않았냐 부분은 그 아까 그 주제 발표 내지는 또 이렇게 와중에서 이 다른 그 유해 물질하고 달리 GMO 검사법이 확립하는 과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그 안타깝고 또 이 시험법 확립이 미승인 GM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이제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밤을 샌다든지 하면은 되는 수가 있는데 이 미승인 GM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사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가 있어요. 다른 국가기관 또 개인이 노력을 해서 밤을 새서 하면은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도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국가가 공유하기 전에는 이 검사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이 미승인 밀 사건이 났었을 때 만약에 저희 국민들께서 충분하게 그 식약처의 그런 뭐 프로세스를 이해를 뭐 지금 뭐 사건이 난 다음부터 한 3주 내지 그런 시간이 걸릴 때까지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려 주실 수 있으면은 저희도 이런 그 정확한 검사법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데 아마 뭐 이렇게 가정법이긴 하지만 그러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럼 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일까 해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방법은 진 스페시픽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검사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왜냐하면은 GMO를 개발하는 과정에 반드시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프로모터라는 거, 그다음에 터미네이터라는 거, 그 사이에 그 삽입되어 있는 진, 요 세 가지가 반드시 다른 것도 들어가지만 이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빨리 찾아내 가지고 1차적으로 그 초동 단계에 착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분들 외부에서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 GM밀 사건이 어찌 보면 사건일 수 있는 거를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게끔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잘 대응을 했다고. 물론 이제 이 대응을 잘 했다는 거는 저희 입으로 하는 건 좀 겸언적스럽습니다만 외부에서 그래도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서 참 다행이다 할 만큼 저희는 이 한 달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또 나름 잘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김원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 유럽에서는 검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최종 그 이벤트 스페시픽한 방법, 우리로 편하게 얘기하면은 미승인 GM 밀 맞춤형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완벽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는 식인데 아마 그 부분이 더 잘한 건지 우리나라가 더 잘한 건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비교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단계로 그 뭐 되지도 않는 시험법을 갖다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할 수 있었던 가장 과학적인 검사 방법,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1차 빠르게 초동 대응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그 품종 맞춤형 시험법을 입수를 해가지고 검증 과정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저희 국내에 유입된 그 대표성 있는 검체 160건 그다음에 그때 당시 문제가 이제 저희가 통관 단계에 검사했던 45건 이 두 건에 걸쳐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그래도 신속하게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검사법이라는 거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그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발사가 저희 우리나라에 이제 그 LMO법에 의해서 수입 신고 승인을 할 때 그 이제 식약처하고 이제 진흥청으로 검사법을 이렇게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하나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고 개발할 때부터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쭉 개발해가지고 저희 뭐 배나 뭐 비행기를 통해서 비행기로 들어온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배를 통해서 이제 사일로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사료용하고 식품용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험법을 하나는 분간안에 주고 하나는 식약처로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제 시험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마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은기 교수님께서 식약처 홈페이지를 봤더니 개별로는 36개 이벤트 그리고 미승인이 10개에서 검사법이 약 46개가 이렇게 확립이 돼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더라.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현재 90개 이벤트가 넘게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절반밖에 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6월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GMO가 이제 승인된 품목은 정확하게 110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콩 11, 옥수수 51개, 면화 18개, 카놀라 6개, 타당무 하나, 감자 4개, 알팔파 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건 총 92종, 그 다음에 미생물 하나, 그 다음에 첨가물 17개 해서 도합 총 110개 품목이 승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스택이라고 그래가지고 후대 교배종이 있습니다. 그 이제 가장 많은 게 옥수수인데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개별 품목은 19개고 나머지가 다 스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택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 품목이 검사법이 확립이 돼 있으면은 나중에 정량할 때는 약간 오버 이스티메이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이렇게 따로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품목이 다 검사법이 확립이 돼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품목을 정성적으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처에서는 승인이 나가기 전에 한 1년 전쯤에 그 검사법이 다 확립이 됩니다. 그런 나중에 그 검사법이 확립이 되지 않고 저희가 승인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바가 있었었는데 2004년도에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때 저희가 국회선거 아무튼 지적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토론 시간을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누지 않고 여기 토론해 주신 분들하고 플로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그 믹싱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안이나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면 같이 연동해서 제기될 수 있는 거면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검사법 관련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또 식약처에서 GM밀 관련해서는 적어도 국민 안심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빠른 시간 내에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식약처에서 이번에 빠르게 대응해 주신 것 그리고 일단 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해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 건데요. 이번에 다행히 안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나왔으면요. 그러니까 프로모터랑 터미네이터를 확인했는데 거기서 나왔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뭐 수입 중단이라든지 무슨 제소를 했다라면 몬산토나 미국 같은 미국에서 아마 역으로 제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를 무슨 근거로 믿을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WTO라든 이런 데 제소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한 방법이긴 한데 우리 의정서에다가 우리 그 관련 국내법에다가 의정서에 명시된 부분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조 8항 그 의정서에 보면 뭐 유전자 변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서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품 사료 직접 이용과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시험법이 충분하게 있지 않더라도 관련된 시험법을 통해서 확인된 거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의정서에 조금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처에서 최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최준호 국장님께서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검사법 처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플로에서도 얘기를 하실 수 있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다국적 기업에서 나와주신 분요. 왜냐하면 정확한 검사법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특이적인 그런 검사법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개발사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꼭 결국은 개발사에서 제공이 돼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개발사들이 가셨나요? 그러면 다음이라도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은 교수님하고 최준호 국장님하고 질문이 같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요. 같이 이제 구분 없이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대책 GM밀에 관해서 전반적인 대책 처리 과정 그거에 대한 공개 뭐 이런 거는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해답이 됐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GM밀 관련해서 이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했다면 그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거는 이제 뭐 문제 제기이자 또 생각해 볼 점인데 분명히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 부처에서도 그 고민을 혹시 또 해보셨나요? 발생되지 않은 거라서 특별한 그렇지만 이 질문 속에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에 뭔가 어필이라도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것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없냐? 뭐 이런 질문이자 제안을 하셨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검사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 체크해서 이제 따지기가 우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하는 가운데 1차 처리가 급급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마 미처 생각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주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뭐 제안으로 하나 있었습니다만, 그 매뉴얼 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는 절차를 한번 아예 과정 중에 하나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요거는 농축산식품부하고 미래부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시험 재배에 관해서 이 보고서가 잘 발견될 수가 없는데 혹시 그런 게 있느냐라는 거 하고, 시험 재배 과정 중에서도 환경 유출 염려가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 부분의 실상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유 박사님, 말씀하시겠어요? 시험 재배에서 유출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간중간에 자꾸 끊지네요. 그 비용에 대한 뭐 말씀도 하셨고 한데 저희가 이제 그 한 99년도 정도부터 GMO에 관한 99년 조금 더 전입니다만 그때부터 GMO에 대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GMO의 실험은 이제 주로 뭐 벼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그 밭작물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때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제 GMO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정하지 않더라도 제가 아는 경우만 해도 보통 그 LMO 실험을 하고 나면 한 1톤 정도 쌀을 갖다가 그냥 소각장에다가 태웁니다. 그러니까 법령상,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그 깔집에 대한 말씀도 잠깐 있으셨는데, 이제 그 집은 그 집 종류는 그냥 그대로 저희가 이제 갈아서 넣는 편입니다. 아니면은 그 뭐 환경 폐기물 관리법에나 위반될 수 있지만 그냥 관용적인 법령에 의해서 저희 관용적으로 저희가 집을 태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종자류는, 그러니까 그 후대 번식이 가능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쓸 시료용이나 그 다음에 시험 연구용으로 쓸 종자를 제외하고는 전면 폐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료용 같은 경우 동물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뭐 5kg, 10kg씩을 아니면 20kg씩도 보관하는데, 이제 저희가 저장고에 따로 보관을, 그러니까 LMO 시설 내에 있는 저장고에 따로 보관을 했다가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래서 LMO법의 이제 그 고시에 의하면은 이제 철망 울타리를 쳐놓고 이제 개인, 그리고 또 밑에 또 그 서류, 그러니까 쥐나 이런 그 소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펜스를 밑에 하단부에는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예전에 그 경북대학교 김승건 교수님 옥수수 할 때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들고 가는 그 도둑은 못 막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 그거라면은, 그러니까 그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저희가 확실하게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포장 주변에 있는 그 동종의 작물, 그러니까는 유전자 이동이 가능한 작물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얼마 근처에 그 뭐 벼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벼에 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벼 종자로 쓸 것들은 종자원에서 보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옥수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GMO가 거기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있는 거에 그 다른 GMO로, 그러니까 국내 품종에 넘어가도 역시 같은 GMO입니다. 똑같은 동종의 GMO입니다. 그게 다른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이 다른 것뿐이지 유전자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거 되는데, 사실은
그 재배 지역이 아닌 곳에서 자생하는 작물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농부들이 그거 놔두면 가만히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적어도 시험 연구용으로 쓰는 그 포장 주변에서 유출되는 GMO는 그 비의도적인 방출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아니 일단은 비의도적인 방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만 처리 관리 기준이라든가 LMO 표기 기준 해서 이 기준 표기 기준 관리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지적 내지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도저도 승인된 적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적 없는 그런 미승인 LMO가 등장했을 때 그게 제도권 내에서 처리가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이정현 교수님 법적으로 한번 판단 내려주시겠어요? 예,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미승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지금 개발국 자체에서도 아직 그 승인이 안 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일단 재배 상태에서 와 있다는 거 안 그러면 곡물로 와 있다는 건가요? 후대 교배종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생을 하는데 얘네들끼리 이제 교배를 해서 이제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 교배를 통해서요. 근데 그 경우에는 뭐 어디서도 뭐 승인을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될 리가 없는 그런 게 잘하고 이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그게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거는 어차피 그 승인을 한 나라,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개발한 나라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게 몬산토사의 2개의 품목이 자연 교배를 해서 2개 자라고 있다. 그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 LMO법에서 이런 게 커버가 될 수 있느냐? 이거 책임이든지 아니면 얘를 어떻게 도대체 예, 그걸 뭐 책임이 지금 현재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이 밖에 나와 있는 건 이제 환경부가 이렇게 정하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고 피해다라고 할 때는 이제 손해배상 아니겠어요, 그죠? 손해배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 가지고 뭔가 피해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그런 것이 성장하고 있다 어디 우리나라에 그때 들어가는 피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해를 의미하는 건지 그게 환경에 대한 피해다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환경 생태계에 많은 피해가 발생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피해 발생이 없단 말이죠. 피해 발생이 없는 걸 가지고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저도 좀 가능성을 말씀드린 건데요. 일단 후대 교배종 그 얘기를 떠나서 일단 그냥 각각의 승인된 거라고 해도 그게 우리 국내 농지에서 자라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 유기농인 경우에는 유기농한테 굉장히 큰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유기농이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굉장히 그게 많이 지금 소송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한 역으로 몬산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 이래서 오히려 소송을 걸기도 하고 그게 외국에서 이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제 재배국에서는 그런 일이 특히 많겠죠. 우리나라 이제 수입국이기 때문에 아직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일단 전국적으로 계속 그런 게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저는 더 나아가서 자 이건 교배끼리 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누가 개발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 이게 일단 농가에서 자랐다.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유기농가에서 볼 때 이거는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근데 이거는 실제로 저는 벌어질 수 있는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지금 현재 규제책이 혹은 이제 책임 규제 의정서도 계속 나오는데요. 그런 거를 포괄할 수 있겠느냐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그 손해배상 그 사건이 여기에서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면은 옆에서 LMO를 재배하는 A 농장 근처에 동종 생물체에서 전이돼 가지고 이제 그쪽 그 옆에 있는 농부는 LMO를 심기를 원치 않았는데 결국은 꽃가루 날라와 가지고 LMO가 자기 비의도적으로 재배됨으로 인해 자기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원인자가 분명합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죠 옆에 농장으로부터 옮겨왔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주체가 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있는데 방금 이야기도 전혀 원인자가 없다. 요런 문제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국가가 대부분 다 이제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뭐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또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은 왜 그럼 국가가 그것을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가 LMO를 수입할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 자체는 공동체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국민가 어느 정도 과학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대가로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문제로 발생된 피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제 그거는 결국은 이제 국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공동에 대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안 그러면 예산을 마련해야 실제로 배상을 해줄 수가 있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사실 다 불가능한 거고요. 이 원인자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피해자는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국가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국가 협의도 아니죠. 국가가 자체가 그러니까 수입국이 아니요. 수출국. 우리가 사용하는 국가가 네. 수입했을 때도 그 행위가 자기 수입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허락한 건데 그것이 유통관리상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수출한 국가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죠. 이게 우리 유통관리상 이래가 잘못해가지고 유통을 책임져. 유통자가 분명히 밝혀지면 문제가 없는데 누가 유통했는가도 모르겠다 이거. 이제 그렇게 돼서 그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아주 명쾌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토론자분들 사이에서 오후간 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을 해주실까요? 최준호 국장님, 항만이나 거기서 그뭐 썩거나 한 그런 거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비료용으로 아주 사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고 또 사료용으로는 사용 못하지만 비료용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비료용으로 변경 승인을 해서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거기 저희들은 농업 가공용이라고 이제 용도를 그렇게 붙여서 그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는 그러한 용도가 없었는데 작년 시행령에 이제 농업 가공용에 대한 그 용도가 신설이 됐고 그 구체적인 절차는 이제 올해 시행령하고 통합고시에서 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좀 개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 전이라도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그 비료용으로 돌렸을 때 아무 이상이 없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변경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그 불활성화 처리를 해서 이제 자연의 비료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불활성화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진흥청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승인을 해가지고 비료용으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하나를 골랐습니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지금 현재 공부하고 계시는 학생입니다. 미래부에 묻겠습니다. 오판동 사무관님께 들어주실 준비해 주시고요. 현재 연구 실험 단계의 LMO 관리를 위해 미생물 포함해서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실제 연구 현장에서 수천 개가 많이 있을 텐데 LMO의 관리, 폐기 등의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LMO가 어떤 심각한 위해성을 나타낼지 불확실하다라는 측면에서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이고 한데 관리 감독의 엄격화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시험 연구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미래부에 신고된 거는 이제 허가된 사항은 없고요. 전부 다 이제 그 신고 사항입니다. 그 이제 환경 유해 등급이 3등급 이상 되는 사항만 이제 그 허가 사항이고요.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경 유해성이 3등급 이상 되는 LMO에 대한 그
신고권은 없었고요. 저희는 저희 허가 신청권은 없었고 1, 2등급 제가 말씀드린 통계는 전부 다 1, 2등급에 대한 그 수입 신고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저희가 그 LMO 연구시설 등록했다가 그 연구 과제 종료라든가 아니면은 그 연구하시는 분의 어떤 그 퇴직 등에 따라서 이제 시설 폐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폐쇄 신고한 실험실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은 향후에는 이제 그런 그 폐쇄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 지도 점검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점검을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노영희 LMO 안전관리센터장님. 예, 저 오판동 사무관님께서 답변 잘 해주셨는데 그저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부의 시험연구원 LMO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돼서는 앞서 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기물법에 그 LMO 법이 이제 폐기물이 반영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이제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폐기물 관련된 그 현장에서 안전 관리자들도 그렇고 현장 종사자들도 관련 교육이나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점검 나갈 때도 이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폐기물 관련돼서 이제 조치 방법이라든지 기준 같은 것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관련 세부상 기준이라든지 체크리스트도 최근에 보완을 해갖고서 현장 점검시라든지 교육 시에 적극적으로 지금 우선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허가제 관련해서 혹시 식의학처에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 듯한데. 예. 주소안에 어떤 허가제 부분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좀 구체적이었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체병원 특히 이제 GM 관련해서 등급에 따라서 특히 뭐 미생물 연관해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이제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지금 한 건이 작년에 수입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그런 일반 작물에 대해서 우리 승인한 바가 없는데 미생물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승인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건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환경 유해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별로 유출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산 단계에서 발효기 안에서만 이렇게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균주 부분이랑 그런 부분은 저희도 처음 승인 나간 건이 되기 때문에 균주의 생산 과정에서의 그런 오염이랑 그런 거는 저희가 열심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시설 폐쇄 관련해서 좀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신고한 연구 시설에서 이제 폐쇄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이제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폐쇄 신고서 접수 확인서를 또 기관에 이제 발급을 하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다루고 취급하고 있던 LM에 대한 생물학적 활성 제거 이런 조건을 거기다 명기를 해서 반드시 그렇게 사후 처리를 해달라고 일단 문서로는 요청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매년 지금도 계속 현장 지도 점검 다니고 있지만은 기존에 이제 폐쇄된 시설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권영관 연구관님께 드리는 이건 식용이기 때문에 여기 또 역시 원광대 법학전문대관의 다른 학생으로부터 질문입니다. 예. 들어주십시오. GMO 식품의 경우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중에서 안전성 관리에 더욱 신중해야 될 텐데 LMO의 경우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사를 식약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LMO의 경우 성분과 영양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우려되는데
기존에 알려진 유해 성분 및 안전성 검사 외에 알려지지 않은 성분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NMR, MS 등 상당히 생명과학 전공한 분 같은데요. 저기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LMO하고 이제 GMO가 사실은 이 업무에 종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비슷하긴 하지만 매우 뭐랄까 구분하기가 이렇게 느낌이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은 GMO가 좀 더 넓은 범위고 LMO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MO는 조금 더 쉬운 편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이렇게 씨앗 같은 경우를 이렇게 땅 같은 데다 딱 유출이 됐었을 때 얘가 증식을 하면은 우리는 그걸 LM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생존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걸 GM으로 이제 해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LMO가 더 넓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GMO가 더 넓다는 거. 그래서 LMO하고 GMO는 결국은 이제 심사를 할 때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마찬가지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무슨 국제적으로 어떤 기준에 하기 때문에 그런 상투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제가 현재 과학 기술로는 이제 실질적 동등성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거, 그다음에 5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 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꼼꼼하게 하는데 아까 알려지지 않는 그런 어떤 유해 물질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가 가능하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NMR 같은 기기, 첨단 기기를 동원해가지고 검사를 하느냐. 또 한 가지는 또 메스를 갖다 직접 대봐가지고 그것도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거예요. 이 질문의 요점은 결국은 그 성분이 정확히 뭔가, 그 성분의 명칭, 그 성분의 분자량 이런 것까지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콩 같은 경우에는 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아주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그런 식품입니다. 그 식품에다가 그 특정 유전자만 삽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유전자가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들어갔는지,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유전자가 혹여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알려져 있는 독소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말디토프메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기기를 통해서도 전부 다 검사를 합니다.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유독한 물질이 혹시 들어있지 않느냐. 그런데 콩에 그런 물질이 들어있을 수는 없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령 그런 이제 독소 성분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말디토프메스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 부분에도 전부 다 스크린이 됩니다. 그래서 NMR이나 메스는 일반 유해 화학 물질을 검출할 때 이 성분이 뭐라는 거를, 그 성분이 뭐라는 걸 잡아내는 그런 검사에 쓰이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뉴클레어 마그네틱 레조넌스가 그 NMR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메스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분자량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카테고리가 틀리긴 한데 그와 비슷한 거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토론자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마무리 겸 토론자분들께서 한 1분 내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판동 사무관님부터? 저희 부처에서 이제 시험 연구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LMO법 자체가 약간 좀 규제 성격이 상당히 강하지만 저희가 이제 시험 연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바이오 분야 연구 개발을 또 진흥하고 또 연구를 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연구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신고, 시설 신고라든가 수입 신고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실질적으로는 그 미신고 사례도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그 수입 전문 수입 업체라든가 운송업체 현장 점검도 다녀왔었고 그 결과 미신고 사례도 이제 다수 일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소 좀 불편하시더라도 반드시 그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LMO 취급하실 적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플로에서 질문하셨던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 시설 설치 운영 저희가 그 신고 확인서를 발급할 적에 그 2등급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고압 멸균기가 그 실험실 내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폐기물 그 LMO 폐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실험실 내에서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배양액 같은 경우 폐기하는 데는 폐기하는 그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좀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최동철 사무관님. 이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식약처는 그 심사한 보고서가 아주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 농산품질관리원에는 없다. 의견 수렴 또 절차를 안 밟았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절차를 안 밟았더라고요. 그러고 내용도 그렇게 좀 간단하게 그렇게 해놨다 그러고 요 말씀하신 게 다 우리 저 국회 홍정학 의원실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물어보는 걸 그대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정되는 시행령에는 의견 수렴 절차를 밟도록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되는 12월 12일 그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령이 시행되는 그때까지는 그 식약처 같이 좀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하고 또 환경부에서 실태조사 해가지고 그 발표한 거 거기에 그것도 국회의원실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환경부에서 계시지만은 그때 얘기가 나온 게 그 유체 톱바스 19-2 이벤트가 나왔다고.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우리 농촌진흥청에도 전화가 많이 그거는 2004년도에 그 개발사에서 생산이 중단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그래서 그 미안하지만 환경과학원에다가 그 당시 시료를 좀 달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사법은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식약처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만 검사법을 주기 때문에 그 검사법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 토파스 19-2에 대한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후대교배종 뭐 3개가 조합된 옥수수 그것도 이제 시로 4개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3개는 2개가 조합된 거고 하나는 이제 그 얘기한 대로 3개가 조합된 건데 그거는 후대교배종으로 승인된 바가 없다. 승인된 바는 없더라고요. 하지만은 시로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이벤트를 주워서 갈아가지고 분석을 했을 수도 아니겠습니까? 검사를 하려고 하면은 한 낙곡으로 따지면은 한 7알 크기에 따라 들리겠지만 한 5살에서 한 7알 정도의 나달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우리 시험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 안에 아마 그게 후대 교배종이 아니라 각각의 이벤트가 섞인 걸 갈아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3개의 이벤트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뭐 얘기를 해서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 홍정학 의원실에 제출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검사 결과까지 그렇게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홍 의원님하고 완전히 연계된 걸로 생각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박응로 연구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교수님, 김은기 교수님하고 우리 최준호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짜 새겨 들을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생각 못했던 부분도 많이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오판동 사무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LMO 시설 점검했을 때 환경부에서도 폐기물 관리를 하는 폐기물 처리법하고 상충되는 점이 많으니까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신 부분 충분히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사무관님하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뒷부분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금 우리 또 최 사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오히려 이제 같은 부분이긴 한데 시험법에 있어서 사실 공유가 뭐 전혀 안 되고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일부나 시험법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서로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더 이제 앞으로는 또 그런 혼란이 없도록 저희들이 서로 협조를 해서 사실 우리 LMO에 대한 어떤 이런 모니터링은 매년 다 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따로 또 우리 또 농림부 쪽은 각자 계속 따로 진행되다가 한 1, 2년 전부터 이제 이것이 이제 같이 지금 요즘에 같이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어떤 그런 시험법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또 계획도 같이 짜서 앞으로는 어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원기 교수님하고 또 이렇게 우리 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다 이제 뭐 그 발표자하고 또 프로에 계신 교수님께서 답변이 다 되셨는데 일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저 하고 마무리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제 GMBL 사건이 났었을 때 시각처에서 무슨 어떤 뭐 프로세스가 있었느냐?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전자 제조합 그 미승인 유전자 제조합 사건이 나면은 저희가 그 위기 대응 매뉴얼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고 또 시각처의 식품 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난 다음에 시각처에서 어떤 뭐 미국 측에다가 어떤 조치를 뭐 요구 사항을 했죠.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국력이 무지하게 상승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힘의 차원에서 많이 그 우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국가가 좀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꼬집으셔가지고 이제 그 다행히 이제 검출이 안 됐는데 만약에 검출됐을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뭐 미국 측에서 WTO에 제소할 사항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정서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의정서 11조를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했었으면 좋겠다. 매우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저희가 초동 대응은 이제 뭐 저희가 다 합니다. 바로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언제 협의하고 그럴 사항이 없어요. 바로바로 하는데 만약에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희가 이런 그 의정서 아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GMBL 사건이 나면은 검사법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한 방법, 정확하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텐데 지금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GM을 개발할 때 그 삽입 유전자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보통 한 7개 정도로 막 뭐 개발사가 이 이벤트 저작물에다 막 하지만 결국 삽입하는 유전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벤트 스페시픽한 방법을 빨리 찾아내지 못하면은 국가 차원에서 또 차선책으로 아주 100%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었을 때 필요 이상의 불안감은 갖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는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이제 환경단체나 국민들께서 충분하게 납득을 못 하시는 부분, 안전하게 하고 있는데 안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저희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 차선책도 있고 또 하고 있으니까 필요 이상의 불안감은 갖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번 토론회 그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최근에서야 그 토론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봤어요. 봤더니 그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처럼 대부분 정부 부처에서 나오시고 이제 저하고 이제 추진호 국장님 저희들 이게 비율을 딱 보니까 좀 약간 낯선 비율이 보통 토론회 이런 식으로 구성이 잘 안 돼. 근데 그럼에도 뭐 포럼이고 이것은 그 좀 편하게 또 우리 모두에게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을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고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 제가 아까 주로 많은 질문을 드렸던
저는 주로 또 직접 현장에서 들은 얘기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이 자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 자료는 바로 식약처나 환경부나 이런 데서 나온 자료예요. 거기서 지적된 문제들을 좀 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검사법 부분도 그렇게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GMO가 계속 개발되는 속도를 잘 못 따라가서 빨리빨리 쫓아가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바로 식약처 검사법에 관련된 그런 자료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었었습니다. 지금 물론 많이 또 개발이 더 됐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쭤봤던 거였고요. 그 말씀도 많이 들어서 많은 부분 해소가 됐었고요. 그리고 아까 저 사료 부분 그 후대교 배정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그 공맥은 과학적인 보고서거든요. 정부에서 나온. 근데 그 보고서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고 그냥 나왔다 이렇게만 이제 돼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제가 아까 드린 셈이 됐는데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 말씀을 이제 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더 제 생각에는 명확하게 이제 표현들이 되고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저도 필요 이상으로 저도 걱정을 하고 싶지 않고 또 많은 우리 국민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안전하다는 쪽으로. 근데 이러저러한 자료들이나 사건들을 봤을 때 뭔가 명쾌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게 마련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때 공개가 되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괜찮은데 항상 궁금하고 여지가 남게 좀 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던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궁금한 점은 여전히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좀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마무리 지면서 아까 최진호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하나의 창구랄까요? 예를 들면 그 바이오환경사 정보센터가 지금까지 역할을 잘 해오셨지만 주로 정보 제공의 역할을 많이 해오셨는데 좀 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할 때 예를 들어 이게 사료용이면 농림부를 우리는 봐야 되고 식용이면 식약처를 봐야 되고 나중에 이게 막 복잡한 문제가 되면 누구를 봐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산업부가 총괄을 하니까 그럼 산업부 여쭤봐야 되나? 그러면 또 산업부에서는 또 해당 부처가 또 여기고 또 이렇게 이런 부분이 분명히 그 국내로서는 난감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총괄을 하는 그런 여기다가 정부에선 여기가 통일되게 뭔가 창구가 돼 있구나라는 느낌이 되는 그런 기구나 그런 위원회 뭐 이런 부분이 좀 가셔야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시면서도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최진호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막 오늘 서로 막 격려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감사드리고요. 뭐 정부에서 다들 열심히 해주시는 거 모르는 건 아니고요. 고맙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다만 특히 또 오늘 장호민 센터장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이런 비상사태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든다라는 부분 아주 적극 동의를 합니다. 아까 제 농림부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토파스 19-2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보고서에서는 양성으로 나오고 또 농림부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떤 시그널로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전달될지는 아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제안을 좀 드려본다면 의정서에 이제 국내 이행 법안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우리가 생명공학에 대한 육성뿐만이 아니라 이런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관리 산업도 발전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의정서라든지 안전관리 국내 법안에도 표시를 하고 그에 따른 시험 증서라든지 뭐 증명 서류라든지 인증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시나 감독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리고 현실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계속 나온 얘기들이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LMO에서는 안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미 좀 같이 고민하고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본 포럼 세미나를 비롯해서 이 LMO 안전관리 전반에 관해서 후원을 해주시면서 관련 부처들과 더불어서 건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산업부의 천강 사무관님 말씀을 끝으로 본 포럼 세미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방금 그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이 바라볼 때 어떤 LMO 소관 부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저희도 많이 알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 실제로 그 하위법령 개정 작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일단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국민들 입장에서 좀 편하게 정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일단은 그 올해 예정돼 있는 것이 이제 안전관리제도 수립하는 거하고 하위법령 개정 작업인데, 이제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좀 그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는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끝으로, 그리고 정부는 저 국내에서 취급되는 LMO에 대한 정보하고 그 정보 공유하고 지원의 역할을 앞으로도 좀 충실히 그 수행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해 주신 분들께서도 예,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